워치앤원더스의 여파로 신작들이 많지는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브랜드나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자, 4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미도입니다. 미도에서는 바론첼리 레이디 25라는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바론첼리의 여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봄과 여름에 잘 어울리는 산뜻한 색감과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인덱스가 특징의 모델입니다. 12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크리스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설명에 따르면 다이아몬드의 개수와 품질 등이 적힌 보증서가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성 시계 장르의 범주가 비교적 좁은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범용성이 높은 디자인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이번 모델은 많은 여성분들께 좋은 접근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타임엑스입니다. 큐타임엑스에서 세계 시간대 크로노그래프라는 이름의 GMT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큐타임엑스의 포인트를 빈티지 디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도 포인트를 딱 짚을 수는 없지만 어딘지 빈티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큰 사이즈의 로고와 인덱스, 또 GMT 시침의 크로노그래프 3개를 사용해서 다소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잘 정돈된 디자인입니다. 쿼츠를 사용한 덕에 GMT와 3개의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함에도 약 11mm대의 두께를 보여주는 것도 장점이고요. 3가지 색상 옵션에 2가지 스트랩 옵션이 있는 이번 모델은 스트랩에 따라서 37만원과 4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카시오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MTP M305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영상 댓글을 보면 이 모델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실사와 가격 정보가 조금 퍼졌습니다. 일단 국내 홈페이지에는 3월 출시만 공지되어 있고 가격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국외에서는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착용샷과 판매샷을 업로드했고 가격은 2,590바트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태국의 화폐 단위라고 하고 환산을 하면 딱 10만원입니다. 아마 국내 정발이 되면 가격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에 수요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국내 판매가 시작되면 구매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코5입니다. SKX 시리즈가 세이코5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2가지 눈여겨볼 제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SRPK 38mm 모델입니다. SKX는 2가지 사이즈 옵션이 있었지만 세이코5에서는 42mm 모델만 있었죠. 그래서 SKX013은 중고 가격만 오르는 중이고 중국제 카피는 맛이 안 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38mm 사이즈는 4가지 색상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아마 늘 그랬던 것처럼 추후에는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325달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가면라이더 에디션입니다. 가면라이더 자체는 저도 잘 모르지만 세이코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작중에서 주인공이 통신 장비처럼 착용하는 시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세이코5 55주년을 기념하면서 콜라보를 했고 디자인과 패키징 등의 가면라이더의 특징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4,000개의 한정판에 약 51,000엔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사실 저는 세이코와 세이코5의 선택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렴하지만 묵직했던 SKX에 비해서 세이코5에서 내놓는 모델들은 옵션 장사 때문에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제 와서 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SKX가 그립기만 한 요즘입니다. 호딩키입니다. 호딩키는 콜라보 제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토드로모와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오토드로모라고 하면 레이싱이나 레이싱 경기장 등을 떠올리실 텐데 이를 컨셉으로 한 시계 브랜드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싱이나 머신의 포인트를 살린 시계와 스트랩 등을 제작합니다. 호딩키의 콜라보 제품들은 브랜드색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레이싱 워치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은 4월 11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소토프입니다. 아마 지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극히 마이크로 브랜드스러운 디자인과 가격대 또 스펙 등으로 해외 매체에서는 꽤 호평을 듣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가볍고 매니악스러운 디자인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꽤 좋은 디자인의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난하면서도 보편적인 다이버워치 디자인에 하늘색과 각진 러그 등으로 포인트를 준 튀지 않는 시계입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다이버와의 협업 제품이라서 성능과 스펙에도 큰 공을 기울이는 모델입니다. 꽤 관심이 가는 모델인데 100개 한정판에 900파운드라는 조금은 높은 가격, 또 낮은 인지도 등으로 국내 후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볼더입니다.
못 보던 사이에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되었는데요. 하나는 태국의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그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 감각과 태국의 상징 코끼리, 또 볼더의 단단함, 수익금 일부를 태국 자폐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까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 시계입니다. 또 산호와 암초에서 영감을 받은 새 컬러 모델 벤처 티타늄도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볼더의 시계들 치고는 꽤나 밝은 색감을 사용한 게 특징인데 티타늄과의 매치도 좋고 볼더의 디자인이 꽤 많은 색을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 지금은 공개만 되어 있는 티렉스 에디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계 자체로는 캘리포니아 스타일과 티렉스가 표현되어 있고요. 또 패키징에는 라이트가 같이 하나 있는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볼더는 컨셉도 잘 유지하고 있고 완성도도 꽤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좀 더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오입니다. 전에 바리오에서 듀얼 타임 모델을 한정판으로 공개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정규 라인으로 편성될 예정임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비자 의견을 모아서 시계에 반영한다고 했었고 그 결과가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 모델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1차 판매 400개의 한정으로 4월에 선주문을 받는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주문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있고요. 사이즈와 무원트 등의 스펙은 기존 한정판 모델과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각 시계를 포함해서 듀얼 페이스 모델은 중저가 시계에서는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사각 시계 팬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어서 더 많은 모델들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WMT입니다. 케이스 디자인과 에이징 등으로 포인트를 줬던 WMT는 최근 다이얼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픽셀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는지 약 일주일 전에는 픽셀 스파이더라는 모델을 선보였었습니다. 픽셀 기법으로 인덱스와 베젤을 디자인했고 다이얼에는 거미줄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50개 한정판에 지금은 선주문을 받고 있고 아직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A-17 디자인을 기반으로 2차 대전 노즈 아트의 디자인을 활용한 모델도 공개를 했었고요. 아주 최근에는 W10 케이스와 만화적 디자인 다이얼을 접목시킨 모델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 케이스백이나 스트랩에도 이 포인트가 녹아있다는 점인데요. 은근한 디테일에 꽤 신경을 쓰는 WMT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 모델은 4월 11일 출시 예정입니다. 티셀입니다. 티셀은 마린다이버 구형 케이스의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몇 가지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더 좋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사용해서 마감이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글라이드락 사용감부터 손으로 느껴지는 마감까지 기존 티셀의 단점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무원트도 셀리타 SW200으로 변경이 되었고 카피 브랜드에서도 보기 힘든 다크블루 베젤 모델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변경점 때문에 가격은 49만원으로 평소의 티셀 가격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같은 스펙의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면 분명히 강점이 있는 가격입니다. 저는 아직 티셀은 경험해보지 않았었는데 워낙 호평이 많아서 올해는 하나 구매해볼 생각입니다.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봅니다. 워치앤원더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내외 시계 매체나 커뮤니티 또 유튜브 등에서 후기를 전해주는 중입니다. 저도 제가 놓친 부분들이나 몰랐던 정보들 또 실사들을 보면서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시계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고 이야기거리가 넘쳐 흐르긴 하지만 저도 거의 한 달 내내 워치앤원더스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시계 팬들은 또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게 될 텐데요. 스와치 그룹의 다음 행보나 제네바 워치데이즈 등을 통해서 또다시 팬들을 흥분케 할 멋진 기획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주목을 받지 못한 박람회도 있었는데요. 타임 투 워치스입니다. 이게 워치앤원더스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었고 또 참가한 브랜드의 인지도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랜드 목록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진이나 예마 정도만 알고 계실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파네라이에는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파네라이가 참신한 디자인을 위해서 AI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개발 배경이 좀 재밌습니다. 파네라이가 새로운 시계를 디자인했는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12년 전에 있었던 모델과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랜 역사와 또 다양한 종류의 시계들, 또 시그니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면 왕왕 겪게 되는 경험이라면서 브랜드의 모든 모델을 완벽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AI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AI가 파네라이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담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성의 영역이기도 한 시계에 AI가 지분을 차지하는 게 아직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쿼츠 파동 때나 스마트워치가 등장했을 때의 여론과 언뜻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계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기사였고요. 관련 기사 역시 아래에 첨부해둘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오메가 매장이 하나 더 오픈되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1층에 있고요. 기존에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까르띠에 등과 같이 있었고 이번에는 단독 부티크입니다. 아무래도 단독 부티크이니만큼 규모와 매장의 느낌이 달라졌고 또 대표 컬렉션과 한정판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워치앤원더스의 여파로 당분간은 마이크로 브랜드나 중저가 브랜드의 소식이 자주 들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은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워치앤원더스와는 또 다른 재미를 줄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봄 따뜻하게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